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가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 대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지금 분위기는 다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법무부 감찰관실의 뒷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뉴욕 감찰관과 박원정 감찰 담당관의 의견 대립이 있다. 법무부 내분서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추미애 장관한테는 대단히 충격적일 겁니다. 자, 뉴욕 감찰관은 추미애 장관이 첫 번째 인사에서 이 변호사였던 뉴욕 변호사를 검사장급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아주 충격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코드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검사도 아니고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왔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라인이라고 봐도 충분합니다. 문재인, 조국, 추미애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런 뉴욕 감사관이 반대를 했다는 그런 취지의 보도를 중앙일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엊그제만 해도 평검사 둘이 와서 윤석열하고 전화통화하겠다, 윤석열 나와라, 이런 식으로 아주 오만방자하게 했던, 기세등등했던 추미애 장관 측이 왜 꼬리를 내렸을까요? 자, 이것을 가지고 문재인 레임덕이 왔다고 분석하는 신문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계속해서 윤석열을 괴롭히고 감찰에 불응한다, 태도가 불량하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을 쫓아내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볼 때는 영장 없이 윤석열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무슨 꼬투리 잡으려고 하겠지만 지금 판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윤석열 직접 조사는 물 건너 갔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법무부 내에서도 이제 슬슬 추미애 장관의 레임덕이 오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믿었던 뉴욕 감찰관마저 이견을 제시했다면 이건 심각한 정도로 추미애가 막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아무튼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이번 윤석열 감찰 건으로 해서 망신만 톡톡히 당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레임덕은 촉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그 등등했던 위세에 치명타를 입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안 내분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임기 말년으로 가면서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는데 법무부 장관 말을 누가 듣겠느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자,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추미애 장관이 지나치게 막 가니까 이제 추미애 사단조차도 추미애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닌지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법무부 오늘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의 대검 방문 조사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를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마 법무부는 추후 일정을 잡을 겁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면 윤석열 총장의 직접 감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검 방문 조사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는 누가 가든 영장 없이는 윤 총장과 만나주지 않을 것이므로 그것으로 끝났다,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런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은 지금 문재인 차기 포스트 주자다. 이제 이낙연과 이재명과 붙어도 거의 대등하다. 오히려 어떤 조사에서는 1등을 했다. 자, 포스트 문재인 시대의 가장 눈길을 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감찰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만약 감찰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를 문제 삼아서 윤석열을 징계해서 해임한다면
문재인 정권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 국민 밉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미애, 문제를 제시해서 윤석열을 쫓아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도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나 감찰 없이 그냥 태도가 불량하다 이런 식으로 쫓아낸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겁내는 것 같습니다. 자, 미래 권력을 상대로 누가 감히 감찰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까? 이게 정치 논리입니다. 자,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레임덕이 시작돼 공무원들이 청와대 말도 잘 듣지 않는 판국에 법무장관 말을 누가 듣겠느냐? 총장 감찰 시도는 끝났다. 추장관은 아웃이다. 세계일보와 인터뷰한 한 야권의 관계자 말입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장관 그릇이 못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직감할 수 있듯이 법무부 내부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사람조차도 지금 윤석열의 직접 감찰 대면 조사는 너무했다는 이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가 법무부 내분서를 보도했습니다. 자, 법무부는 이 대면 조사의 불발 원인을 윤 총장에게 돌렸지만 검찰 내에서는 감찰관실 의견 대립이라는 원인,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요지는 감찰의 책임자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감찰을 주도하는 박은정 감찰 담당관에게 검찰총장 대면 조사를 하려면 해임이나 면직 사유 정도는 돼야 하는데 무슨 근거로 대면 조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류 감찰관은 조남관 대검사장이 지난 17일 평검사 둘이 윤 총장과 면담을 요청한 이유를 묻자 나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혁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감찰 책임자를 건너뛰고 추미애 라인, 말 잘 듣는 박은정이 하고 있다, 이런 관측입니다. 이 말이 맞다면 지금 류혁 감찰관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류혁 감찰관이 이렇게 법무부 감찰관으로 오기 전까지 변호사를 하다가 불러들일 때는 오히려 추미애의 첫 번째 인사 제동이라고 할 만큼 검사인사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 정도로 저쪽 진영과 코드가 맞는 류혁이 이렇게 반발한 게 중앙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측근이 배신을 한 걸까요? 아무튼 법무부 대립설, 법무부 내분설은 그래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류 감찰관과 박 담당관은 중앙일보와의 전화와 문자 취재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가 나름대로 보도를 했겠죠. 지금 이게 중앙일보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탑 기사입니다. 이 정도로 보도를 할 정도면 중앙일보가 나름대로 취재를 했다는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만약에 중앙일보의 보도가 맞다면 지금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기들 신복들조차도 이제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자, 대검은 오늘 전날 상황과 다르지 않다,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검은 오히려 당당해 보입니다. 법무부는 지금 자기 입으로 공언했던 이 약속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무너진 제압당한 추미애 측은 앞으로 윤석열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앞서 평검사 2명이 윤석열 만나겠다고 봤을 때 대검은 이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절차와 원칙,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한편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연구관 6명이 뜻을 모아 정당성이 결여된 총장 감찰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사실이 오늘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대면 조사를 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비협조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법률적인 다툼입니다. 검찰총장을 이런 식으로 감찰, 직접 대면 조사를 하는 것이 온당한가? 평검사나 수사관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자, 어쨌든 추미애의 무리수로 보입니다. 법무부 내분이 맞다면, 중앙일보 보도가 맞다면 추미애는 이제 낯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